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전 여전히 방콕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귀국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귀국 안 했습니다. 아직 방콕이에요. 그리고 원래 좀 해외에 와 있을 때는 뉴스를 조금 쉬엄쉬엄 하는 편인데 근데 이거 뭐 요즘 한국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제 전문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산 배추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건 뭐 제가 또 이렇게 딱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저도 속이 시원하고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편해야 돼. 자, 일단 지금 그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산 배추가 그냥 이건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집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배추 약에 담궈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라고? 이름이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이게 1군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1군 발암 물질이고 이게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걸 써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게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다가 나면서 지금 전국이 난리 났잖아. 근데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거 그렇게 신선한 뉴스가 아니야.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 이거 하루 이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중국산 김치 위험하다. 중국산 김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야채들 자체가 위험하다. 왜? 이런 짓거리 하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 차이나 뉴스에 중국 가짜 음식 시리즈, 중국의 위험한 음식들 시리즈, 그게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중국에서 터진 위험한 음식들 거의 80% 이상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좀 보세요. 그걸 좀 보면 이런 거에 당할 일이 없어. 그리고 제 방송을 좀 미리 좀 이렇게 구독해놓고 가끔씩만 이렇게 봤더라도 요번에 이건 뭐 중국의 배추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거 이거 보고 나서도 그냥 이거 뭐 대륙난 방송에서 뭐 1년 전 2년 전부터 들었던 건데 야, 이게 왜 이제 뉴스에 터지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독을 해놓으세요. 구독을 해놓고 안 봐도 돼. 하지만 가끔씩 뭔가 이렇게 주제가 떴을 때 요거는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뜨면 보세요. 특히 이런 거 배추 같은 거, 이런 포름알데히드 배추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황산구리 뭐 이런 거 넣어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뭐 농약 몇십 배 초과된 것들, 그 다음에 화학약품 아예 절여낸 그런 야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과일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중국에 뭐 터졌다 하면 제가 바로바로 다뤄드리거든요. 꼭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해놓으세요. 꼭 알람 꺼놓으시고 꼭 구독해놓으시고 가끔씩 와서 요즘 뭐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이 위험한 음식들 없나? 여러분들, 중국은요 위험한 음식 천지입니다. 근데 그걸 왜 위험하다고 하냐? 안에 이런 1급 발암 물질로 얘네들이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만, 일단 얘네들이 이걸 수출하고 팔아 제끼기 위해서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겉으로만 보기에 신선해 보이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 이 작업하는 애들은 별의별 걸 다 집어넣는다니까? 1급 발암 물질 범벅이야. 근데 이런 것들로, 이런 배추로 만든 중국산 김치, 여러분들 뭐 중국의 어느 김치, 어떤 김치는 이거 중국산 김치인데 내가 이 회사 잘 알아, 이 회사는 이런 배추 안 써. 당신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중국인들도 중국에서 지금 배추 뭐가 뭔지 지금 구분 못 해가지고 안 먹고 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중국 사람들도 몰라. 구분이 안 돼. 요번에 이거 터진 거는 중국에 이제 배추에다가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 있죠? 이런 자료 영상들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보여드렸어. 요즘 이게 한국에 뉴스 터져가지고 나는 이거 보면서 생뚱맞게 지금 왜 이걸 터뜨리지? 왜 이거 가지고 난리지?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2년 전부터 지금 중국에 야채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한국에서 이게 더 익숙한 이름이 포름알린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걸 배추에다가 절여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한국에 나온 뉴스는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뭐 중국 허베이성, 짱자거우시,康바오시엔, 여기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는데 여기서만 터질까? 대충 검색해도 지금 중국에 이런 배추 키우는데 대충 검색했는데 10군데는 넘어요.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배추는 뭐 여기 허베이에서만 키워요? 여기저기서 다 키워. 근데 걔네들은 우리는 이거 완전 신선하게 녹약 안 쓰고 이런 1군 발암 물질 안 써가지고 키워야지, 이럴까? 안 돼. 저기 쓰면 다 써요. 이 사람들이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1군 발암 물질인데 이거를 한번 이 배추를 이걸 담그면 말 그대로 이 잎사귀가 초록하게 유지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건 화학이고 이건 독약이에요. 1군 발암 물질이잖아.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더 정리해 드릴 건데 이거는 배추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가짜 음식들 시리즈 제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중국의 가짜 음식들 수십 가지 제가 정리한 목록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위험한 음식 배추만 있을 것 같아요? 배추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요번에 이걸 보면서 놀란 게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99%의 김치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저 이 뉴스 2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게 한국 뉴스에 갑자기 떠돌아다니는 거야. 생뚱맞게. 이제 알았나? 만약에 진짜 기자들이 지금 알아가지고 이걸 터뜨리는 거라면 걔네들은 병신 새끼들이에요. 직업 정신도 없는 새끼들이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 기사화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뭘 숨기려고 하는 거야? 뭐야? 몇 년 전 기사를 꺼내가지고 지금 막, 이거 터졌습니다. 프롬할데히드, 발암물질, 시체 보존제. 신선하니? 여러분들, 제 재생 목록 가서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진짜. 그리고 중국의 이상한 음식들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꼭 구독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안 봐도 된다니까? 하지만 가끔씩, 중국에 또 뭐 터졌다. 무슨 음식 터졌다. 요런 거 터졌을 때 한 번씩 봐. 그러면 당신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은 보호할 수 있잖아.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더라. 야,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음식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더라. 우리 가족끼리는 먹지 말자. 자기 가족들 보호해요. 답답하네, 진짜. 더 답답한 게 이게 이제 뉴스에 터지니까 사람들이 내 채널 와가지고 댓글을 달아. 중국 배추 좀 다뤄주세요. 중국 배추 뭐 터졌던데 좀 다뤄주세요. 2년 동안 다뤘다. 2년 동안 좀 봐라 좀. 저는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굳건함을 흔드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거침없이 욕을 하고 비판할 거고 폭로할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미국에서는요 이런 중국의 위험한 음식들, 중국의 이런 위험한 음식들은 미국으로도 수출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미국은 이걸 뭘로 정의한지 알아요? 중국의 침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침투? 밥상의 침투라 그래요. 중국 그런 쓰레기 식재료들이 미국인들이 밥상에 올라가가지고 미국인들이 그걸 뭐 구분할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막 먹는 사람들 많잖아. 걔네들이 먹다가 걔네들이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고 아파지고 수명이 줄어들고 이게 짧은 뭐 몇 년 동안에는 뭐 티가 안 나겠지만 길게 몇십 년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미국인들 다들 병 걸려 있지, 몸 아프지. 그래서 미국은 이걸 중국의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알아챈 이후에는 이걸 중국의 밥상의 침투라고 얘기해요. 침투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심각하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중국의 그런 식재료들 있잖아요. 아무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음식도 테스트해가지고 이거 자기 나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돌려보낸다니까. 야, 근데 한국은 99%의 김치가 중국산이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중국산 김치 제일 좋아해. 중국산이 오리지널이야. 이지랄 하지. 한국 사람들 먹는 99% 김치가 중국산이랍니다. 그럼 그 중국인들이 쓰는 중국에서 만들어 온 중국산 김치들은 그 배추는 뭐 멀쩡할 것 같아요? 거기는 이런 뭐 프로말린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어.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기사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아직 뭐 기사로나 뭐 확인된 바로는 포름알데히드가 발라진 배추가 한국으로 수출이 됐다라는 증거는 없대. 그럼 김치는 어떡할 건데? 그 99%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들 중에 거기에 쓴 배추들 포름알데히드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건 모르잖아.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국산은 거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또 중국의 식재료가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중국의 수입 식품 검사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 안에 예를 들어서 식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다. 수입 가능한 식재료들이 뭐 컨테이너 안에 실려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안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농약 수천 가지와 화학물질 수천 가지와 첨가물, 중금속, 미생물, 독소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검사를 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해관이 검사를 한다 그래도 이건 모든 물질을 다 검출해낸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과거의 적발 이력, 제품 종류, 수출업체, 위험 정보, 무작위 검사 등을 조합해서 검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는 수입되는 그런 식재료들 중에 특히 중국의 식재료들 중에 아직도 적발되지 못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아무도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찍어 바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요, 검역 당국 역시 그것만 특별히 찾아낼 이유가 없죠. 그러다가 뭐 내부 제보가 나오거나 현장 영상이 나오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그 나라에서 그 뉴스가 터지고 적발되고 나면 그때 검사 항목이 추가가 돼요.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역은 이미 알고 있는 위험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꼼수에는 항상 한 발 늦을 가능성이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이 나라가 내가 중국에 이거 배추 그 포름알데히드 거기다가 절인답니다, 위험해요, 수입할 때 그거 검사해야 돼요, 나는 방송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라에서 그걸 들을까? 야 설마 해관이 야 대륙남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무슨 음식 그거 위험하대, 그거 체크해봐 이럴까? 나는 그냥 일개 유튜버일 뿐이야. 그냥 내가 얘기했다고 쟤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야 귀찮은 일 추가하지마. 하지만 지금 SBS, 뭐 KBS 공중파에서 다 터졌잖아.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잖아. 이 정도 돼야 이제 검역 당국도 주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배추만 이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제 재생 목록에 가면 중국의 가짜 음식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발 좀 뭐가 있는지 한 개씩 체크해봐. 영상만 20개가 넘어요. 한 영상당 위험한 음식들 4-5가지는 있어요. 그것만 한번 체크해봐요. 그런데 나 그거 체크할 시간도 없어, 나 귀찮아. 그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중국산은 그냥 입에 넣지 마세요. 끝! 전자기계 중국산 쓸 수 있어. 뭐 이런 거 지갑들, 뭐 공책, 뭐 이런 것들, 뭐 립밤도 안 돼,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뭐 이런 거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 메이드 인 차이나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특히 음식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거르세요. 중국산 음식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 많아. 중국산 오징어 젓갈이요? 전 중국산 오징어 젓갈이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봐요. 근데 만약에 중국산 오징어 젓갈이 진짜 한국에 있다, 절대 먹지 마세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젓갈은 국산이라도 문제 터지기가 쉬워. 왜냐면 이 젓갈이라는 이 음식이 일단 그 생물 자체를 이게 상하지 않게끔 어떻게 손질을 해가지고 또 씻어야 되고 뭐 이런 내장도 파내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걸 썰어가지고 또 양념까지 해야 되고 버무려야 되지. 국산도 그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먹겠다고? 그 중국에서 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줄 알고. 존나 용감하네. 목숨 몇 갠데. 중국산 오징어 젓갈 수십 년 됐는데 수입된 지. 저는 젓갈류를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심 자체도 없었어. 지금 한국은요 중국산 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조금만 이런 경계심만 있어도 피하고 안 먹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과자들 대부분 중국산인 거 알죠? 근데 애들은 그 과자가 맛있다고 그냥 먹어. 진짜 정말 많은 중국산 음식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자 그중에서 한 개 보자면, 일단 오늘 배추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올해죠, 그죠? 올해에서 수입한 중국산 김치가 여러분들 약 19만 톤입니다. 19만 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19만 톤의 중국산 김치 7개월 동안 들어온 거예요, 올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한국인들이 그렇게 먹어 치우니까. 물론 난 상관없어, 뭐 이런 거 먹었다고 뭐 당장 죽겠어? 당장이야 안 죽겠지. 그냥 뭐 건강 뭐 이런 거 나 신경 안 써. 그럼 드세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들, 그건 다 당연히 중국산 배추를 썼겠지. 그 중국산 배추는 어떻게 가공됐는지 지금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기사 터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한국 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김치를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한국 김치 알아봤어? 물론 중국 거보단 조금 비싸겠지만 당신이 못 먹을 정도로 비싸진 않아.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김치는 그냥 국산 김치 드세요. 안 비싸 그렇게. 대륙남님 배추는 국산이고 고춧가루 중국산이면 드시나요? 안 먹지. 야 위험한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산 고춧가루야. 중국산 고춧가루가 왜 위험하느냐, 몇 단계가 있어요. 일단 고춧가루를 만들려면 빨간 고추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 말리는 환경부터가 쉣이에요. 중국은 일단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죠. 미세먼지 안에 얼마나 많은 중금속이랑 많은 이런저런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거기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야외에서 그 고추를 말려요. 그럼 그런 먼지들이 묻겠지 당연히. 근데 그 고추를 말려놓은 그 위로 막 쥐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영상 본 적 없어요? 내 그 영상 가서 봐. 그 다음에 그 고추를, 그럼 고추 말랐으면 이제 고춧가루로 갈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씻고 갈겠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먹을 거니까 한 개씩 먼지 다 닦고 씻어내고. 아니야, 그냥 그 통째로 가져와서 갈아버려. 갈다가 양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이러면 뭘 추가해? 톱밥 같은 거 추가하는 거야. 톱밥 잘게 갈아놓으면 고춧가루랑 비슷해요.
이 톱밥을 딱 추가하니까 색깔이 연해지네? 그럼 빨간 색소 때려 붓는 거야. 빨간 색소 때려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 그런데 매운맛이 떨어지네? 그럼 화학 매운맛. 고추에서 나오는 매운맛이 아니라 화학으로 만드는 매운맛 때려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지? 다 사실로 있었던 얘기고 기사로도 다 나왔던 얘기고 제가 중국에서 크면서 다 봐왔던 기사들이고 다 봐왔던 얘기들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김치, 한국 배추가 비싸가지고 한국 김치를 못 먹는다. 그래서 중국 김치를 먹는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한국 배추 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던 시기에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위험한 게 이미 외식업 구조가 중국산 김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외식 많이들 하잖아요. 외식 가면 나오는 김치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중국산이란 말이야. 국산 김치라고 적어놓은 식당 솔직히 별로 안 돼. 근데 있긴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 국산 김치랑 중국산 김치 딱 보면 비교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근데 99%가 중국산 김치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외식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산 김치 쓰는 데는 가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안 가야 여기 중국산 김치 써요? 그럼 안 가. 안 가야 이제 외식업 하는 사업가들도 이제 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걔네들은 왜 맨날 중국산만 수입해서 쓰는 건데? 한국 김치값이 떨어졌을 때도 중국산 수입이 늘었대잖아. 뭐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물론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들,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있고 전기요금 오르고 식재료비도 오르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나가고 힘든 거 알아요. 힘들지만 차라리 국산 김치, 이번에 기사도 대대적으로 터졌잖아. 차라리 국산 김치를 쓰고 음식값을 차라리 500원을 올려. 그러면 그 김치값 나오지 않을까? 국밥집에서 중국산 김치 쓰지 말고 한국산 김치 쓰면서 국밥값을 500원 정도 올려. 그게 낫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해두면 야, 중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김치를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걸? 뭐 다른 나라에서 김치 미친듯이 수입한대요? 한국이 막 몇십만 톤 이렇게 수입을 하지. 그럼 중국에서는 얼마나 이거 그냥 대충 만들어. 막 만들어도 한국 애들 걔네들 다 수입해가. 싼 거 좋아한대잖아. 그냥 막 만들어. 저기 썩인 배추들도 다 집어넣어.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이거 옛날에도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들 김치, 배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최근 거 중에 중국산 모기버섯도 국산 많아요. 그리고 가격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근데 물론 중국산이 좀 말도 안 되게 좀 싸긴 해. 하지만 모기버섯 정도는 모기버섯이 막 요리할 때 막 미친듯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는 아니잖아. 자, 한국에서 판매됐던 중국산 모기버섯을 검사를 했더니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기준치의 63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한국 기준의 63배. 이런 거 먹고 살 겁니까? 당신 자식한테 이거 먹일 겁니까? 그리고 중국산 당근, 신선 당근 약 48,000kg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 이게 허용 기준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14배. 냉동 블루베리도 있었어요. 10만 kg이 넘는 규모의 제품에서 농약 프로사이미돈, 기준치의 약 10배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약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치라는 게 있어. 근데 그 기준치의 10배, 14배, 63배 이거 고스란히 누가 피해받아요? 소비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중국의 이런 위험한 음식들, 가짜 음식들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 귀찮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음식 살 때, 식재료 살 때, 과자 살 때 뒤에 체크해봐봐. 메이드 인 어딘지.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냥 걸으면 돼. 제일 깔끔해요. 지금 진짜 정말 모르겠는데 왜 지금 생뚱맞게 중국의 배추 사건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너무 많았던 일이야. 아니, 중국산 배추, 중국산 야채 자체를 제가 수십 번도 더 경고를 했고, 근데 이번에 터졌으니까 이번에 또 뉴스로 알려지면 좋지.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그냥 내 방송 보는 시청자들만 이 내용을 알지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 대대적으로 뉴스로 터지니까 그제서야 내 채널 와가지고 대륙남님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주세요. 다룬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아무튼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럼 지금 알려졌으니까 제가 여기에 좀 덤으로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냥 중국 배추 한 사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모기버섯, 당근, 블루베리, 그리고 풀모기,
계속 달라질 거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농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첨가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화학 물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생물 혹은 불법 가공 문제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음식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고 중국에 관련된 위험한 음식들 터질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꼭 이 정보는 챙겨가세요. 뭐 이거 구독 한 개 해놓는다고 뭐 당신 뭐 인생 뭐 조집니까? 당신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야. 자,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들어온 수입 식품 가운데 중국산 제품 6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수량은 1454건인데 그 중에서 중국산이 616건이고 차지하는 비중이 42%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준 규격 위반, 잔류 농약 기준 위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제 방송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거예요. 중국의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모기버섯을 한국으로 수출했는데 이게 검출이 됐어. 농약이 63배가 더 높대, 기준치보다. 그러면 뭐 이제 돌려보낼 거 아니야. 이제 니들 이거 모기버섯 우리 기준이랑 안 받아. 돌려보내. 그러면요, 중국의 그 모기버섯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 야, 기준치보다 많았구나. 그럼 우리가 농약 양을 줄이고 최대한 거기 맞춰가지고 요번에는 제대로 만져가지고 수출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야, 요번에 우리 이 모기버섯 농약이 한국 기준치보다 63배가 높대. 그럼 이제 농약은 이제 걸렸으니까 이건 못 쓰겠고, 야, 한국에서 검사 안 하는 품목 뭐 있냐? 야, 그거 아직 검사 안 해? 그거 아직 위험 물질로 노출이 안 돼 있어? 그럼 그걸로 얘네들이 신선도를 한번 유지해보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야, 한국에서 요번에 그 배추 들어갔는데 야, 프롬할데히드 그거 걸렸다며? 야, 얘네들 이거 이제 검사하네? 야, 아직 검사 안 하는 농약들, 화학약품 중에 혹시 채소들 신선도 유지되면서 한국에서 아직 검사 안 하는 품목 없나? 그걸로 줘야지 뭐. 야, 프롬할데히드는 이제 못 쓰겠다. 한국에서 그거 검사 안 된다. 야, 다른 약 없어? 이게 여러분들 중국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너무 악마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국 깐다. 아니야. 원래 그래.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그래. 근데 그 왜 일하는 방식이 그러냐? 그러면 이제 체제 문제지 또. 지방 정부도 다 무슨 문제인지 알아. 농약 그렇게 많이 쓴다며. 야, 니들 농약 이제 쓰는 거 금지. 이렇다 금지 때려버리잖아. 그러면 봐봐. 이 배추 그런 농약, 그런 신선도 유지하는 거, 프롬할데히드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중국 땅덩이가 크고 이게 이제 운송하고 이제 막 여기저기 수출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배추 이게 처음에 딸 때는 신선하지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이게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농민들은 멀리까지는 또 못 판단 말이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면 다른 먼 곳에서는 야, 니들 배추 여기까지 배달되니까 다 썩어 있더라. 다 시들어져 있더라. 우리 그냥 가까운 데서 살게. 니들 거 안 살게.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지역의 농장에서는 이 배추 관련된 수출, 매출이 떨어지겠지. 이 매출이 떨어지면 돈이 적게 벌리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지방 정부에서 여기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 매출에서 뽑아가는 세금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방 세수가 줄어들겠지. 지방 GDP가 떨어져. 그럼 또 어떻게 된다? 중국의 중앙정부, 베이징에서는 야, 니들 정부, 그 지방정부 왜 이렇게 GDP 떨어졌어? 세금 왜 요거밖에 못 걷었어? 질타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줘. 그래, 팔아. 그래, 농약 발라, 팔아. 우리 모른 척 할게.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된다. 이게 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농민들이 못됐어. 농민들이 막 악해서 그렇다.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아니에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그 작업하고 있는 농민들 있잖아. 그냥 이거를 그냥 프롬할데히드에 담겨가지고 이런 작업하고 있는 농민들. 얘네들은 과연 이 프롬할데히드라는 이 물질이 발암 물질이고 몸에 안 좋은 물질인지 알까?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걔네들 초등학생도 졸업 못했어요. 그런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 고쳐요. 진짜 중국이 체제를 한번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못 고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아서 방어해야 돼. 원래 정부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뚫리고 있잖아. 그러면 아니 중국은 그러면 왜 이런 야채들을 꼭 그딴 약물에다가 절이냐? 신선도 유지하는 방법은 많은데 많죠. 봐봐. 자,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FM대로 하면 냉장시설 증설하면 되고요. 저온 유통 도입하면 되고요. 빠른 배송 도입하면 됩니다. 폐기율 감소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들 중국산 배추는 한국보다도 비싸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산 그 가격이 안 나와. 냉장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하면 그거 다 돈이야.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보통 그냥 아까 봤잖아. 그냥 트럭에다가 막 쌓아가지고 유통하는데 그렇게 유통하면 시들으니까 거기다가 약물을 바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시들게 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온 유통, 저온 시설이 장착되어 있는 트럭이나 뭐 화물차 거기다가 유통하면 돼. 근데 저온으로 중국 전국을 그 땅덩을 유통시키려면 돈이 또 얼마야? 돈 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신선도 유지하려면 빠른 배송, 빠른 배송. 야, 트럭으로 안 되면 중국도 그 고속철 있잖아. 중국 고속철 한국보다 빠른 거 아시죠? 중국 고속철로 운반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돈이야. 비용이 팍팍팍 붙어요. 그러면 중국산 배추는 더 이상 중국산 배추의 그 가격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정답은 뭐냐? 중국이 그런 음식을 막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 상품성이 없는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심다가 뭐 상해버린, 죽어버린 이런 것들은 폐기율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수하면 뭐 아유. 그리고 중국 정부도요. 중국 정부도 이걸 아예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중국 정부도 매년 때리고 매년 때리지만 봐봐. 이게 또 중국의 구조를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막무가내로 중국의 악담을 하고 있고 중국을 까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난 중국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중국의 음식의 이 위험성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누구 탓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알아서 방어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방법이 그게 결론이에요. 봐봐. 중국의 식품 공급망은 엄청나게 커요. 일단 수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땅덩어리 크니까. 근데 중간에 수집상이 있고요. 운송업자 있고요. 도매상 있고요. 가공 공장이 있고요. 수출 업체 중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정부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수많은 거래를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중국도 당연히 식품안전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을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안 지켜지는 법은 그거 있으나 마나지. 없는 거랑 똑같아. 중국인들은 이 법이 있을 때 이걸 지키냐 마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법을 어겼을 때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이 생각을 해요. 안 걸리면 무한대로 어겨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이야. 양심 이런 문제랑은 연결이 안 돼 있어. 여러분들 과연 이 포름알데히드라는 이 물질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거 약물을 적시는데 양심이 가책이 느껴질까? 그딴 거 없어. 얘는 몰라.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야 저거 찍어가지고 트럭에 실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배추 받으면 거기다가 찍어가지고 올리고 담궜다 올리고 뭔 양심이야. 양심 그런 거랑 아니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서 지금 중국의 이런 위험한 식품들이 침투, 미국은 이미 그걸 식탁의 침투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건 식탁 위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안일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아서라도 막아야 돼.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뭐 먹어라 뭐 먹지 말라 나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해. 근데 물론 이게 잔소리 몇 번 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나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신경 안 쓴 사람한테 난 더 이상 얘기 안 해. 내 입 아픈데 그 얘기를 왜 해? 그냥 뭐 먹다가 뒤지든가 말든가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정말 자주 와서 물어봐요. 그냥 진짜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 너 지금까지 이거 중국에서 위험한 음식들 얘기했던 것들 좀 정리해서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왜 그걸 요청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럼 전 딱 한마디 해줘요. 그냥 제일 간단한 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중국산은 입에 넣는 거 아니다 라고 그냥 딱 한마디 해줘요. 제일 깔끔해.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는 총, 칼, 포 가지고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에 그 멜라민 분유 사태. 중국의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태. 단백질 검사 수치를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섞은 분유가 유통이 됐고 중국의 수십만 명의 영유아가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들 영유아야. 갓난애기. 이 새끼들은 돈 벌기 위해서 갓난애기도 가만 안 냅두는 새끼들이야. 근데 님들이 먹는 무슨 뭐 마라탕 소스 안에 무슨 뭐 통조림 안에 뭐 중국 과자 안에는 이거는 수출해서 외국 사람들이 먹을 거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지. 퍽이나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야 영유아도 가만 안 놔두는 애들이야. 수십만 명의 영유아가 피해를 봤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단순한 위생이 조금 안 좋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각인시킨 사건이에요. 아마 그쯤부터 중국이 이제 완전 제대로 망가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2000년 초중반. 자, 여러분들, 중국산 음식을 피하는 방법 중에 또 이게 또 팁이 한 게 있는데,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요 코로나 때부터 약간 이제 그냥 집에서 내가 알아서 장 봐서 내가 해먹기는 거를 좀 습관화했고, 저는 거의 그냥 제가 장 본 음식들만 해먹거든요. 대부분. 물론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 외식할 때는 바깥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집에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직접 봐오잖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도 원산지는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원산지 제대로 된 대로 이렇게 구입해서 먹으면 돼. 맞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젊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뭐 젊은이 분들이든 뭐 나이 드신 분들이든 똑같겠지만, 이게 요즘 따라 점점 더 집밥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밖에서 먹자,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식당 가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요. 식당은요 여러분들, 중국산 식재료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 단무지, 마늘, 고춧가루, 당근, 목이버섯, 각종 냉동채소, 청양고추, 대파, 소스 원료, 가공식품 속의 원재료, 그리고 중국의 그런 완제품들이 많이 들어오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마라탕, 호구, 마라소스. 이건 완제품이잖아. 근데 저 얘기 들었죠. 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얘네들이 과연 뭘 썼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 그러니까 일단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산 식재료를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을 신경을 쓴다면 한국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한국 음식점들이 중국산 김치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왜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지, 국산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검역 시스템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뭐 다 나라가 해야지.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중국 뭐 이런 가짜 음식 식재료 이 문제가 워낙 오랫동안 터졌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지금 중국도 이 관련된 기사가 터졌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맨날 터져. 근데 지금 중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중국은 지금 한국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웃긴 게, 중국인들도 중국의 식재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하고 있다니까. 자, 이번 이 프롬 할데이드 이 사건은, 자, 현장을 찍은 한 인터넷 영상 때문에 이게 폭로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거 영상이 없었다면 그 새끼들은 언제까지 이 배추에다가 그 발암 물질을 찍어가지고 팔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얘기가, 중국 온라인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자기 건강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카메라가 안 찍혀지고 있는 그런 농장에서 그런 식재료들한테는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맞아. 걸릴 때까지 걔네들은 하는 거야. 이번에 찍힌 곳은 배추밭 한 군데잖아. 그러면 중국에는 밭이 얼마나 많을까? 안 찍힌 데서는, 안 찍히고 있는 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중국 음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국산면 피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는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뭐 원산지, 생산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유통이 돼가지고 어떤 상태로 우리 입에 들어오는지, 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음식을 먹고 있을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국민들한테 들어가는 음식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건지. 물론 여러분들, 식품 안전사고는 한국도 터져요. 한국도 뭐 농약 문제도 터지고 뭐 장난치는 것도 가끔씩 터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음식이 다 안전하다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런 부서가 있고, 한국에서 또 생산지를 속여서 팔든가 장난질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계속 감리 감독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음식들도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기사가 터진 게 중국 사람들도 이거를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이게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안 참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이런 가짜 음식에 당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뭐 심심하면 한 번씩 터지니까
이번에 또 이게 터지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식품을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온라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중국 정부도 당연히 중국의 민심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지금 한국에도 터졌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터졌거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이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디냐? 자, 여러분들, 대만입니다. 대만에서도 난리 났어. 아씨, 우리 중국산 저거 바람 배추 이때까지 먹은 거 아니냐. 대만도 이런 거 굉장히 따지거든. 근데 여러분들, 대만에서 체크한 결과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국산 배추 수입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졸라 부럽네요. 물론 대만이 중국 배추를 수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건 아니야. 대만도 배추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 그때만 한 번 수입하는 거야. 옛날에 그런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거의 그냥 외식업계에서는 그냥 중국산 김치를 아주 정기 납품을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또 사업가들은 아예 그냥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새끼들도 존나 많아. 난 그런 새끼들 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중국산이라 하고 팔면 되지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건 뭐야? 양심도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대만은 아예 수입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건이 터진 뒤에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사건 터졌으면 한국도 당분간은 수입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을 하든가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아,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어? 그럼 우리 그것만 검사해보자. 이게 지금 한국이 대처해.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 한국에서 크게 터진 거는 배추잖아요. 배추에 그 포름알데히드 묻었다고, 시체 보존제 이건 묻었다고 지금 이게 터졌잖아.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서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기사가 엄청 많은데 중국에서 또 뭐 터졌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여행 가면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물론 중국 식당을 가면 그 식재료, 당연히 그 식재료 자체도 위험하겠지만, 자, 이번에 무슨 기사가 떴느냐, 중국의 식당 체인들의 방역 소독 과정에서 고독성 농약인 디클로르보스 DDVP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중국에서 이걸 DD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독성이 엄청 강한 약일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건 뭐 쥐 잡는 데도 쓰고 할 텐데, 내가 알기로는 중국의 푸젠성 샤먼의 한 방역업체가 수십 곳의 체인 음식점에서 장기간 디클로르보스를 이용해 해충 방제 작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이건 좀 센데?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자, 일단 이런 디클로르보스 관련 업체 직원 증언의 보도에 따르면 약재를 생수병 등에 옮겨 담아 라벨을 제거한 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비해 겉으로는 다른 합법 약재를 비치했다는 주장, 심지어 덥지 않은 식기와 식재료 주변까지 약재를 살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기나 이런 거에 이런 독약이 다 튀어 있다는 거야. 보도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산물이 죽었다고 호소한 음식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해산물 식당이었겠지. 해산물 막 이렇게 많고 거기 가서 이제 청소업체가 소독을 하러 갔대. 소독을 하고 났는데 거기 생선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미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식당은 이런 위험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배추는 포름알데히드에 담그고 식당에서는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하고. 뭐야 이거? 어딜 가나 독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뭐야. 자,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한국으로 쓰레기 식품들을 들이밀어 놓고 있는지 기사가 있거든요. 자, 중국의 바오지 이어레이 바이오테크,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바오지라는 회사가 제조한 화이트 토마토 추출 분말에서 2026년 8월 6일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매 킬로당 0.636g. 해당 제품의 기준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여기에 금속성 이물도 킬로그램당 22.2mg이 검출돼서 기준을 넘었다고 해요.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동일 제조업소의 부적합 이력으로 공식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안 핀크레딧 바이오테크, 여기서 회화나무 추출물 퀘르세틴에서는 2026년 5월 28일 나비 킬로그램당 0.2mg이 검출됐다고 해요. 한국 기준은 킬로그램당 0.1mg이라고 합니다. 2배. 그러니까 이런 잔잔한 한국 기준에 안 맞는 물건들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언제야 이것도? 8월달, 올해 5월달.
자, 여러분들 또 이런 기사도 있네. 중국 내에서도 8월 24일 후난성이 식품 428개 배치를 검사해서 28개 배치를 부적합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식당 재사용 식기 10건, 채소, 과일 등 농산물 9건을 포함해 육가공품, 음료, 절임 채소, 과자류 등 여러 품목에서 문제가 확인됐고 당국은 판매 중단, 회수, 봉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야, 중국은 진짜 무슨 뭐 한 번 검사에 뭐 몇십 건씩 이렇게 터졌는데 당신이 중국 가가지고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꿈 깨라. 또 상하이에서는 시판용 홍화자오, 붉은 화자오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이산화 황이 검출됐는데 해당 생산분 200병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모두 판매된 사실이 행정처분 문서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같은 업체의 커민, 양꼬치에 뿌려 먹는 거 그 쯔란 120봉도 농약 기준을 초과했고 역시 전량 판매된 뒤 문제가 확인돼 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한테는 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국의 위험한 음식은 진짜 엄청 터져요. 이거 정리하면 진짜 만약에 요런 거를 정리하는 거를 나의 컨텐츠로 삼는다? 나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맨날 앉아가지고 이것만 정리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쫙 검색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터진 것들 제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요즘 많이 터졌네. 자, 그리고 또 한국으로 들어온 것 중에 또 터진 게 중국산 볶은 흑임자 가루. 중국의 또 한 트레이스빌리티 회사가 제조한 흑임자 가루 파우더, 이게 2026년 8월 18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대장균 군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금속성 이물도 32.3mg 검출됐다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한국 기준은 금속성이 킬로그램당 10mg이라고 합니다. 10mg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한국 기준 3배 이상 초과됐죠, 그죠? 특히 그 대장균 군 검사값이 1190, 990, 960, 1200, 1100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두 개 시료만 경계선을 넘은 수준이 아니라 5개 시료가 모두 높은 수치였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시료를 검사했는데 다 기준치를 넘었다는 거죠, 그죠? 자, 중국 내에서 또 이번에는 사천성이네. 사천성 메이샨 당국이 8월 21일 발표한 최신 표본 검사에서 252개 식품 가운데 7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적발 사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생물 오염, 농약 잔류 초과, 식품 첨가물 불법 사용, 중금속 오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터져요.